현숙은 룰루랄라. 현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철은 자기 외에 어떤 여자도 고른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은 온통 꽃밭입니다. 반면 상철의 속은 좀 복잡하고요. 어제 첫인상으로 날 골랐던 세 명이 있었는데 옥순 씨는 어디로 갔지? 자, 또 다른 데이트. 영수와 세 여자들. 영숙, 정숙, 영자 되겠습니다. 3대1 데이트. 보통 이 정도 되면 다수인 쪽도 당연히 싫어하고 1인인 쪽도 불편해하거든요. 뭐 영숙과 정숙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영자한테는 왠지 좀 자신감이 보인다고 할까요? 영수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 3화 그 네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앞에 리뷰들에서 남녀 출연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심도 있게 다뤄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 본방에서 방송된 두 개의 데이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롤러코스터, 또 하나는 균등 분배 만사형통 데이트 이렇게 이름 지었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곧 나옵니다. 자, 리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5개의 데이트가 만들어졌고요. 하나는 3대1, 나머지는 모두 1대1 되겠습니다. 7, 8년생, 80년생, 최연장자 남자 두 분은 사이좋게 짜장면 드시게 되고요. 먼저 상철과 현숙의 데이트 따라가 볼까요? 이 둘이 마지막으로 선정된 데이트 커플이었는데 방송상으로는 첫 번째로 편집돼서 나왔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었죠. 아마 그 데이트할 때까지 꽤 오래 걸렸나 봐요. 깜깜해진 저녁이 돼서야 데이트를 나갑니다. 현숙은 룰루랄라. 현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철은 자기 외에 어떤 여자도 고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상철 외에 어떤 남자도 고른 적이 없죠. 상철이 첫인상 선택 후에 옥순과 좀 고민을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 이번 데이트를 앞두고는 속마음으로 옥순을 골랐어요. 지금 현숙이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은 온통 꽃밭입니다. 반면 상철의 속은 좀 복잡하고요. 왜냐면 어제 첫인상으로 날 골랐던 세 명이 있었는데 세 명 중 세 자녀 현숙 씨만 왔다고? 그러면 한 자녀 옥순 씨는 어디로 갔지? 0자녀 정숙 씨는 어디로 갔지? 어제 1자녀 정희 씨랑도 재밌었는데, 어제 1자녀 순자 씨랑도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상철은 지금 현숙에 대해 거의 몰라요. 전날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고요. 자기소개에서 들은 정보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첫인상하고. 아마 자녀 셋만 깊이 각인됐을 거예요. 상철에게 자녀는 너무 큰 문제거든요. 자기소개가 끝난 후에 상철이 여자분들 한 명 빼고 다 자녀가 있다. 자녀 문제는 이제 변별력이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죠. 하지만 자녀 수까지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닐 겁니다. 자신의 1순위 옥순에게 자녀가 한 명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유일했던 무자녀 정숙에게는 사실 큰 마음이 없죠. 자, 한우 정육식당에 갔던 것 같고요. 상호를 제가 확인하고 메뉴를 확인해서 도대체 얼마어치 먹었나 계산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맛집 리뷰어들이 더 잘하실 것 같고요. 상철과 현숙이 내내 먹어 안 먹어 막 실랑이 하는 장면이 몇 차례 계속 나옵니다. 현숙이 워낙 안 먹어서 아무리 이게 한우지만 20만 원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 안쪽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현숙은 그럼 왜 이렇게 안 먹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설레서 먹으면 막 배탈 나고 체할까 봐 못 먹은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현숙이 사전 인터뷰 때 자기가 너무 알뜰한 사람이다. 돈을 전혀 안 쓰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게 비싼 한우에 돈 쓰는 게 싫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살았고 남자를 포기하고 살았고 1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순간이고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런데 자기는 자녀가 3명이고, 그래서 엄마의 입장이고, 이런 얘기 할 때는 세상 진지해서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다고. 뭐 나는 오늘 메뉴가 중요하지 않아. 안 먹어도 배불러. 뭐, 얼른 술 말아요. 뭐, 일단 나는 뭐, 끼는 타고났어. 뭐, 나한테 호감 있어? 그럼 내 걸로 만드는 거 문제 없어. 나는 뭐, 지금 오빠, 1순위가 오빠니까 막 정말 쉴 새가 없이 퍼붓는데요, 공격을. 상철 입장은 롤러코스터 탄 기분일 겁니다. 한없이 무거웠다가 갑자기 막 너무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상철이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오늘 겨우 이틀째잖아. 넌 나만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와, 한 명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를 울린 사람. 영수가 나를 울렸어. 상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 아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상철의 이 질문은 유도신문에 가까웠거든요.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 특히 옥순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구실을 좀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현숙 입장에서는 당한 거죠. 본인이 터놓고 영수를 만나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상철도 슬쩍 옥순에게 가면 됩니다. 어쨌든 현숙은 데이트 내내 여전히 슬픈 멜로드라마 여주인공이고요. 난데없이 대사를 칩니다. 도망쳐, 상철, 나한테 오지 마.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홀가분할 것 같다고. 이 도망쳐라는 말 티저 영상에도 나왔거든요. 그 며칠 뒤에 아마 며칠 뒤에 현숙이 상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자녀라서 그게 무게감이 있으니까 걱정이라고 하면서 뭐하러 나왔지 나? 뭐 이렇게 뭐 혼잣말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이런 데이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난감하죠. 그러니까 위로를 하죠. 아,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사실 이거 굉장히 평범한 위로의 멘트거든요. 그런데 현숙은 굉장히 감동했나 봅니다. 굉장히 딥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자신을 진지하게 선택한 거고 그 선택은 자녀가 있음에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완전히 한 단계 위로 오해하는 거죠. 아니, 그 오늘 선택한 건 현숙이었잖아요. 상철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상철의 선택을 받았던 첫인상 선택,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상철이 본인을 선택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상철과 현숙의 데이트. 저는 이 정도 점수를 드립니다. 여기 점수의 의미가 뭐냐면 이번 데이트에서 상대 이성에게 어느 정도 호감도를 샀느냐.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매긴 호감도 상승 점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남자의 점수는 현숙이 매긴 데이트 만족도, 호감도 점수. 핑크색 여자의 점수는 상철이 매긴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철의 경우 무난했다고 보이고요. 90점까지 주기에는 현숙에게 크게 호감의 표시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85점 정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저도 오늘 현숙님이랑 와서 좋네요. 이런 한마디 했습니다. 큰 호감의 표시인가요? 현숙이 호감의 크기를 오해했던 건 상철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현숙에 좀 착각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착각은 데이트 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술자리에서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미 이 남자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뭐 이 정도까지 간 건 아닐까 머릿속에 걱정이 좀 됩니다. 현숙의 경우는 상철이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 뭐 좋은 점수여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래도 75점만 드립니다. 왜냐면 그 인터뷰가 없었으면 60점대 드리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상철의 마음은 이렇다. 나밖에 없다. 딱 단정해 놓고
뭐 더 이상은 뭐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볼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세상 진지하게 우울했다가 막 급히 사랑 고백을 했다가 뭐 자신의 끼를 발산하겠다고 막 예고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먹으라는 고기는 계속 뭐 이상한 변명으로 안 먹고 상철의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감은 심었어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상철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공했지만 그게 상철의 호감은 아니었다. 상철의 호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상철은 데이트 내내 예의 있었고 인터뷰에서도 예의 있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 화에서 티저 영상을 봤을 때만 해도 '상철과 현숙이 잘 되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현숙이 중간에 영수한테 가는 것도 확실히 있죠. 그런 장면이 보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커플 상철, 현숙 커플의 매칭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데이트 영수와 세 여자들 영숙, 정숙, 영자 되겠습니다. 3대1 데이트 보통 이 정도 되면 다수인 쪽도 당연히 싫어하고 경쟁자 많으니까 1인인 쪽도 불편해하거든요. 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번엔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영숙과 정숙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영자한테는 왠지 좀 자신감이 보인다고 할까요? 정숙은 선택지가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3대 1이 돼서 기분이 나쁜 거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영숙은 분명히 광수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3대 1 되고 나서는 후회했을 겁니다. 물론 광수를 골랐어도 2대 1 이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불에 나란히 누워서 얘기했던 정희 언니가 있죠. 정희 언니가 나오니까 또 불편했겠죠. 영수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설렜다고 인터뷰도 했죠. 유일한 영수의 걱정은 이 세 여자를 어떻게 균등하게 만족시켜 드릴까 이것뿐입니다. 자, 한우의 고장 횡성답게 역시 한우를 먹으러 왔군요. 가게 상호가 살짝 보였습니다. 횡성 축협 한우 프라자 우천점인 것 같고요. 고기 양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술과 음료까지 적어도 40만 원 이상은 먹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영수는 철학자 벤담 아시죠? 벤담의 화신으로 보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철저한 균등 분배의 원칙을 지켜나갑니다. 호명도 철저히 번갈아 하고요. 누구 한 명을 더 많이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고기도 한 점 한 점 순서대로 건네주고요. 네, 버섯도 한 명 한 명 잘라주면서 똑같은 멘트를 공정하게 해요. 균등하게. 육즙이 살아있어요. 육즙이 살아있어요. 육즙이 살아있어요. 공정하게 한마디씩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트의 한 축이 공평 분배였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저는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저런 조건들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곤란한 것 모두 다 괜찮다. 나는 다 받아준다. 연하만 만나봤지만 연상도 괜찮다. 자녀를 원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뭐 다 받아주는 거죠. 사치와 허영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 중에 나 자신이 사치와 허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 말은 여자들이 자가검열 프로세스 혹은 셀프 스크리닝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조건이고요. 다만 미래에 이제 혹시라도 영수가 누구와 잘 된다면 영수가 저걸 핑계로 여자를 떼어내려 할 수는 있는 구실입니다. 어, 넌 가까이서 보니까 사치와 허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여자 입장에서 따지기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지금은 저게 여자들에게 벽이 되지 않는다, 저 조건이. 오늘의 영수는 여자에게 따지는 조건 하나 없이 그냥 다 받아주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공평 분배, 만사형통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영숙은 공평 분배에 대한 평가는 없었고요. 뭐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든 오케이라는 만사형통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에 의문을 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든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부처님 아니면 사기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영수가 부처님 쪽이기를 바라고 있고요. 반대로 정숙은 공평 분배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3대 1부터 기분이 나빴고요. 그냥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부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 하나인데 4대 1에서는 나도 그냥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데이트 내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만 영수가 뭐든 오케이 하는 모습에는 감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정말 대인배다, 뭐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공평 분배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사람에게 관심이 있나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았고요. 만사 형통 쪽에는 자기가 걱정하던 문제가 있죠. 자기가 연상, 나이 문제와 자녀 문제를 털어내고 안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나이 문제, 영자가 영수보다 1살 많았다는 거. 자녀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수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필수는 아니다. 뭐 이런 답을 끌어냅니다. 요 문제가 영자에게 중요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자는 아마도 출산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근데 아직 데이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대1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그 예고편 분석은 다음 리뷰에 하는데, 예고편에 따르면 영수가 정숙과 영자는 확실히 단돌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숙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영수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4화의 주인공도 영수가 아닐까 싶네요. 데이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는 아직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수는 다만 3명의 여자에게서 고루고루 고득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는 솔로 28기 3화에 대한 네 번째 데이트 분석 리뷰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연프방정식의 자랑 예고편 분석 그리고 최종 커플 예측 시스템 업데이트 있겠습니다. 영상 곧 올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업데이트 놓치지 마세요. 연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